MZ 시네필입니다. 저번에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를 보고 당분간 애니 말고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볼 생각이었는데 최근 오리지널 애니 중 최고라며 추천을 받아서 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애니는 바로 전수입니다. 전수란 제목은 이러한 전수가 아니라 전부수정이란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 올 리테이크라고도 하는 전부수정은 애니메이션 콘티를 다시 그려오란 걸로 영어로 치면 재촬영인 셈이죠. 이런 사전적인 뜻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개를 바꾼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즉, 이 애니는 이세계물과 더불어 회빙환물의 클리셰도 혼합된 작품입니다. 참고로 회빙환이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과거 타인의 몸으로 환생하는 걸 의미하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전수의 내용은 전지적 독자 시점과 비슷합니다. 둘 다 주인공이 실존하는 작품 속에 들어가며 주인공은 작품 앞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정된 결말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죠. 물론 다른 작품인 만큼 차이점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전독시의 작품인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은 완독한 게 주인공밖에 없을 정도로 망한 소설이지만 전수의 멸망하는 이야기는 암울한 전개와 꿈도 희망도 없는 결말로 인해 흥행 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이 좋아진 작품이죠. 이 애니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용사 루크와 그의 동료들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 초공동 보이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적과 싸우는 다크 판타지로 보이드란 존재에게 소울 퓨처란 보석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싸우는 중 루크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며 루크의 멘탈을 제대로 깨부수고 히로인을 비롯한 조연들도 무더기로 죽어나가죠. 거기다 지켜주던 국민들은 루크를 불신하기에 이르자 결국 그는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소울 퓨처를 부숴서 자신이 초공동 보이드가 되고 세상은 멸망한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엔딩으로 끝나죠. 이 애니와 비슷한 게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인데 내용이 암울한 데다 지구 멸망 엔딩으로 끝나서 개봉 당시 흥행에 대실패하고 감독을 10년 넘게 문소리 배우의 기둥서방의 길로 이끌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이 좋아져서 현재는 외국에서도 잘 알려진 한국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며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둘 다 대중적이기보단 매니아적인 작품들이며 이런 애니가 인생작이란 것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 히로세 나츠코는 상당히 꼬인 성격입니다. 꼬인 걸로 치면 전독시의 주인공 김독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독시의 주인공은 웹소설 읽는 게 취미인 일반인이지만 전수의 주인공은 굉장히 잘나가는 크리에이터란 겁니다. 이 주인공의 직업이 다른 이세계 전생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 보통 이세계 전생물의 주인공들은 백수거나 블랙 기업에서 착취당하는 평균 미만의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이어야 이세계의 전생에도 현실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대 목표가 되니까요. 하지만 전수의 주인공은 현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인생이기에 이런 주인공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그녀는 이 세상에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내용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잘나가는 애니메이션 감독인 히로세 나츠코 그녀는 어린 시절 멸망하는 이야기란 애니메이션을 본 이후에 애니 외계 인생을 걷다가 스튜디오에 입사해 작화가 연출가 코스를 타서 현재는 세일러문 패러디 애니로 국민 감독이 된 상태입니다. 엄청난 대박 이후 그녀가 만드는 건 첫사랑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영 진척이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녀는 연애는 고사하고 사람을 사랑한 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어스타일에서 알 수 있듯 전형적인 괴짜 예술가인 나츠코 첫사랑이 뭔지 몰라 개봉 일자가 다가옴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다른 애니메이터가 그린 작화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자기가 그린다 한 후 스마트폰을 보는데 그녀의 최애작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만든 츠루야마 카메타로의 사망 소식을 보고 멘붕에 빠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도시락을 먹지만 그 도시락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 결국 이런 웃기는 방법으로 이 세계에 가게 됩니다. 이세계물 클리셰답게 당황하는 나츠코 그러다 이 세상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멸망하는 이야기에 세상이란 걸 알고 더욱더 놀랍니다. 주인공 루크를 비롯한 나인솔저 일행에게 다가가는 그녀 하지만 생긴 게 이런 데다 나인솔저 입장에선 영문 모를 소리만 하는 통에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죠. 하지만 이때 이 작품 속적인 보이드가 습격을 합니다. 원래 전개라면 이 마스코트 캐릭터가 사망할 시기 이때 나츠코는 이세계물 주인공 다운 치트 능력을 선보이는데 애니메이션 감독답게 콘티를 그려서 그걸 무기화하는 능력으로 원피스의 부푼 열매 같은 능력이라 보면 됩니다. 이 능력으로 수많은 애니들 오마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크 판타지 멸망하는 이야기의 전개를 바꾸며 모두가 안 죽고 하호하는 이야기로 바꾸는 나츠코 하지만 그녀는 같이 즐거워하다 위화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신이 좋아하던 이야기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여기서 죽었던 츠루야마 카메타로가 새의 모습을 한 채 나타나 그래봐야 바뀌는 건 없다며 나츠코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가 좋아하던 이야기냐 묻는 츠루야마 카메타로 주인공은 이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원작자는 네가 그래봐야 결말은 정해져 있단 말을 남기고 날아가 버립니다. 불안해하는 나츠코 하지만 세상은 평화롭고 작품 속 주인공 루크는 정해진 히로인이 아니라 나츠코에게 반하고 그녀에게 고백하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최애와의 연애까지 잘 되는 나츠코. 앞으로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원작자의 예언을 확인시키듯 나츠코가 그린 애니메이션이 보이드화되어 나타나고 결국 원래 내용에선 끝까지 살아남는 큐제이가 사망합니다. 거기다 이 일로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흑막은 나츠코란 여론이 생기고 이 시점에 보이드까지 습격합니다. 카메타로가 말한 대로 정말 원작의 전개대로 흐르는 걸 본 나츠코는 자신이 한 모든 게 무의미했나란 생각에 멘붕하고 결국 유니오와 함께 보이드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걸 본 루크는 완전히 절망하고 결국 원작 내용대로 스스로 소울 퓨처를 부숴버리죠. 한편 이때 나츠코는 보이드 안에서 자아붕괴를 당합니다. 마음이 꺾인 나츠코는 신지마냥 자기 안에 침잠합니다. 이렇게 원작의 배드엔딩 루트로 끝나는가 했지만 유니오의 외침에 각성한 나츠코는 보이드에게서 빠져나오고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백에 성공해 첫사랑을 하게 된 건 덤이죠. 요즘 이세계물이라면 이제 나츠코는 루크와 맺어져 폭삭 속았수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겠지만 나츠코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첫사랑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다른 작품을 구상 중인 나츠코 협조성 없던 처음 모습과 비교하면 상점벽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다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엔딩을 오마주하며 끝이 납니다. 내용 전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수는 요즘 감성보단 예전 90년대 감성에 더 가까운 애니입니다. 이 시절 이세계물에서도 지금처럼 모험이든 연애든 했지만 이는 도피적인 쾌락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장소이며 사명이 끝난 주인공은 현실로 복귀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부분 역시 새드 엔딩으로 끝났죠. 물론 전수에선 이런 엔딩으로 끝나지만 루크 일행이 잠시 온 건지 아니면 계속 현실 세상에서 머물 수 있어서 이 둘이 맺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보여주지 않죠. 이렇듯 원래 이세계물은 도피성 판타지가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장물에 가까웠죠. 그런데 2004년 제로의 사형말한 이세계물이 큰 히트를 치면서 이세계물은 성장보다는 도피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죠. 그래도 이때만 해도 주인공은 상당히 구르는 데다 히로인이 많아서 그렇지 결국 한 명과 사귀고 그녀와 같이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등 성장물적인 요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오는 작품들 대부분은 성장이란 요소는 배제한 채 오직 쾌감만 추구하며 주인공에게는 고생이란 고구마저 교소를 빼기 위해 치트 능력을 주어서 노력이란 남의 집게 이름 정도로만 취급하죠. 이렇다 보니 이세계물이란 장르 자체는 갈수록 얄팍해지고 사람들 인식도 갈수록 시궁창이 되었죠. 이런 이세계물 장르에 있어서 전수는 정말 간만에 나온 개념작입니다. 나츠코의 능력이 치트가 아니냐 하겠지만 후반 전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그녀의 능력은 주인공들에게 또 다른 시련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이세계물 문법에 따르면 금기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고생 없이 치트 능력으로 승승장구 잘 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애니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원작자의 소용없단 말과 자신이 그린 게 다시 적이 되어 돌아온 상황, 현실에서 잘 나가다가 새로운 작품 활동이 막혔을 때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녀가 보이드 편이란 가짜뉴스까지 도는 상황, 그러다가 보이드의 습격 와중 그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환상 속 인물들은 모두 소통을 거부하던 때에 나츠코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상황, 이들에게 전부 매도당하는 건 지금까지의 인생을 부정당한 거나 다름없죠. 비록 이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 짧고 지나치게 정석적이지만 치트로 일관하는 양산형 이세계물들과 비교하면 훌륭한 묘사죠. 무엇보다 좋은 건 그녀가 모든 걸 해결한 이후 이 세계에 머물지 않고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만일 나츠코가 그대로 이 세계에 머물렀으면 현실 세계에서 살 때보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멸망할 운명의 세계를 구한 구세주니까요. 거기다 이 세상에는 루크도 있으니까요. 반면 현실에서의 그녀는
구세주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감독이며 아마 이후로도 슬럼프를 비롯해 여러가지 고난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세계에 머문다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이는 나츠코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처음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으며 좋아할지언정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바꾸었다는 자부심을 동시에 준 겁니다. 또한 열정과 더불어 그동안 애니메이션에만 관심을 가지느라 도외시하였던 첫사랑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간으로서 필요한 감정과 관계 맺는 법의 중요성을 배우고 다시 한번 현실과 부딪히며 작품 활동을 할 거란 의지의 표명인 셈이죠. 이렇듯 간만에 나온 훌륭한 애니메이션인 전수. 특히 최근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난 걸 감안하면 더욱더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수가 이 오리지널 애니들처럼 명작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인지 생각을 하다 나무위키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프린세스 추추라고 처음 들어보는 애니인데 나무위키에선 평이 좋길래 전수와 비교해볼 요량으로 보았는데 다 보고 나니 아동용으로 만든 게 아쉬울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동용이란 한계 때문에 유치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뚜렷한 애니였죠. 만일 이게 처음부터 연령을 올려서 제작했다면 이것들처럼 길이길이 기억될 마법 소녀물이 됐을 겁니다. 전수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라면 프린세스 추추는 발레와 동화가 소재입니다. 보면 알다시피 고양이가 말하는 것도 모자라 선생노릇을 하는 세계관인데 이건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이야기 속이라 그런 겁니다. 정확히는 현실 세상과 동화가 섞여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 드로셀마이어란 할아버지도 멸망하는 이야기에 감독처럼 해피엔딩보다 비극을 선호하는 작가이며 그렇기에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는 인간이 되기를 꿈꾸는 오리를 선택했죠. 하지만 이 오리는 나츠코처럼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이걸 보면 전수와 프린세스 추추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결말입니다. 전수에선 비극으로 끝난 원작과 달리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설정상 죽은 걸로 처리된 다른 용사 일행도 다시 부활했을 정도죠. 하지만 프린세스 추추는 아동용임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드로셀마이어가 처음 생각한 결말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결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행복해진 건 이야기 속 인물들인 뮤토와 루뿐입니다. 이야기에 속한 인물들은 서로 맺어져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현실에 속한 주인공 아히루는 인간에서 다시 오리로 되돌아가고 연인인 파키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이런 아이루 옆에는 드로셀마이어처럼 이야기를 현실로 바꾸는 힘을 가진 파키아가 그녀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쓰는 걸로 끝이 나죠. 희망이 없지는 않지만 그 희망은 한없이 작은 달콤 씁쓸한 엔딩의 정석이죠. 하지만 전 전수의 무조건적인 해피엔딩보단 이 결말이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비극이 전제된 작품에선 해피엔딩보다 이런 엔딩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 취향 차이겠지만요. 이외에 전수보다 더 좋은 점은 작가 캐릭터의 활용법입니다. 전수의 원작자 츠루야마 카메타로는 무슨 방법으로 죽어서 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만든 하고 많은 작품들 중 하필이면 이 애니 속에 전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야 나츠코도 마찬가지지만 나츠코의 이 애니가 인생작이란 설명이라도 있지 이 감독에겐 그조차 없습니다. 이런 거야 생략돼도 상관없다 할 사람도 많을 테니 넘어갈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세 나와서 하는 일이 없단 겁니다. 기껏 하는 거라곤 나츠코에게 소용없어란 말을 하는 게 다입니다. 본인이야 관찰자로서만 활동하겠다 마음 먹은 것일 수 있지만 이런 말하는 걸 보면 나츠코가 자기 작품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합니다. 즉 화가 날 만한 상황임에도 말만 하며 그녀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결말을 바꾸자 지금껏 나츠코를 실컷 갈군 것에 비하면 별로 화내지도 않고 쿨내나는 대사 하나만 남기며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반면 드로셀마이어는 새 감독의 상위호환적인 캐릭터인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녀에 비해 그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관찰자저 깁쟁을 고수하지만 시시때때로 나타나며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건 물론 필요할 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개입하기
자기와 같은 능력을 지닌 파키아에게 작가로서 충고하는 등 관찰자적 입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죠. 이렇다 보니 이 애니에선 이야기 속의 악당의 드로셀마이어까지 상대해야 해서 긴장감을 더해주죠. 전수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나왔으면 입만 터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無駄だよ無駄だよ無駄だよ 캐릭터 활용의 단점은 새 감독뿐이 아닙니다. 엘프인 메메루는 계속된 싸움에 지쳐서 차라리 이 세상이 멸망해버리는 게 낫다고 여길 정도로 내면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공동 보이드를 소환해 멸망해버리자는 게 교리인 보이드교에 소속되어 있죠. 즉 그녀는 진격의 거인의 지크예거와 비슷한 타입이죠. 원래 멸망하는 이야기의 내용대로라면 이 일로 인해 둘은 싸우고 메메루는 죽고 루크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죠. 나츠코는 이런 전개를 피하기 위해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데 그 방법이 그녀를 아이돌 덕후로 만드는 겁니다. 이상적인 아이돌을 그려서 소환한 나츠코 그리고 그녀의 생각대로 메메루는 최애 아이돌이 생기자 바로 갱생합니다. 이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속되는 싸움과 나아질 길이 없는 현 상황에 절망한 나머지 자신은 물론 세상 모든 걸 멸망시키겠다 할 정도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겨우 이런 거에 설득당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죠. 반영생을 사는 엘프가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나요? 비슷한 사상을 가졌다고 한 지크 예거가 갱생하는 과정과 비교하면 이건 이 캐릭터를 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ここで3人でかけっこをするために生まれてきたんじゃないか何の意味もないでも確かに俺はずっと 즉 전수는 나츠코와 루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캐릭터는 그냥 빼버려도 서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나츠코에게 일침을 가한 유니오만이 서사에 필요한 조연으로 남는 정도죠. 프린세스 추추에선 주연 4명은 물론 다른 조연들도 저마다의 역할로 서사를 진행시킨 걸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퇴보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전수가 좋은 작품임에는 틀림없지만 명작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세계물 애니 가운데 간만에 나온 개념작인 전수. 이 애니가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이세계물 애니 대신 이런 개념작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빌며 리뷰를 마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